또 제가 연재님 인스타그램 이미지들을 보면은 레퍼런스 스터디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건축물들의 이제 뭐 문양이라던가 아니면 건축물의 어떤 그 외곽 모양 같은 것들도 연필 스케치를 하시면서 레퍼런스 스터디를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그걸 하실 때 혹시 특별히 염두에 두시는 점들이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 문양이라든지 특수한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컨셉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그냥 고증을 중심으로 디폼을 하는 컨셉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연지님이 이제 그 네. 머릿속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양을 막 이렇게 창조를 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있는 것들을 이제 재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조금 그쪽으로 디자인을 많이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문양으로도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철저히 고증 많이 따져요. 왜 이런 요소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이런 건축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지, 음, 그리고 음, 음. 이게 어떻게 가동되는지도 진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그러면은 네. 연지님은 뭐 건축 사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공부를 하셨나요? 건축사 책은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음, 음, 이게 또 종교적이란 것도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예를 들면 이제 로마네스크 같은 경우는 로마네스크 다음에 고딕이잖아요. 네, 네. 로마네스크 시대는 인간 중심적인 사회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곳도 있긴 하지만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무겁게 지어지고 그리고 좀 소박했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종교가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인간이 신을 향해서 가고 싶어 했고 그게 자연스럽게 건축 기술이랑도 맞물려 가지고 고딕으로 이렇게 착착 첨탑 같은 게 발생한다. 그 네. 정도의 그러니까 딥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건축 그릴 때 필요한 정도의 역사 정도는 제가 공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지어졌는지를 좀 저는 좀 이해를 해야지 좀 그게 좀 그려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사실 그리고 저 자체도 그 개연성이 잘 정립되지가 않으면은 좀 본 작업으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이제 그 부분적인 레퍼런스도 상당히 많이 보여서 그래서 엄청 그냥 자료를 많이 모아요. 나중에 좀 소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면은 뭐 직접 가서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건축이 제가 좀 부모님 덕분에 운 좋게 좀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터키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폼페이를 갔을 때 그때 그 기후라든지 그리고 그 돌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만져보고 했던 게 되게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고증을 따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점차 제가 제 안에 정립이 된다면은 조금 더 저만의 스타일의 좀 디자인을 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조금 더 고증 기반으로 가다듬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근데 그게 정말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 외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저희가 실제로 쓰는 여러 물건들도 이 모양이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사는 건축물도, 뭐 모양도 그렇고 재질도 그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이 어떤 네네네. 날씨가 뭐 습한 날씨인지 눈이 많이 오는 날씨인지 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면 지붕이 훨씬 더 이제 경사가 높은 뾰족한 모양이 될 테고 이제 그쵸, 그런 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면은 이제 뭐 약간 그 집이 지상에서 떠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좀 고려했을 때 재미있는 디자인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네, 모양으로만 맞아요. 이렇게 요리조리 이제 베리에이션을 주는 게 아닌 주변 환경에 더 이렇게 잘 녹아드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제 뭐 다른 그런 전문가들에 비해서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최대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좀 조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전문 뭐 논문을 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키피디아 페이지는 다 보는 아, 저도 비슷해요. 네. 그 이상은 몰라. 누가 막 되게 약간 막 예리한 질문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위키피디아에서 본 정도는 알고 있어. 음, 음. 전 네. 네이버.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알고서 디자인을 하는 거랑 모르고서 디자인을 하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저 자신도 많이 이제 마음가짐이 틀리게 되고, 또 사실 컨셉 아티스트들은 설명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다른 네, 분들한테. 맞아요. 근데 예. 설명할 때 그냥, 저는 이 모양이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때 음,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그 얄팍한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아, 이건 이런 어떤 인바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했고 이런 재질을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해주면은 사실 그 주변의 다른 팀원들도 그걸 같이 이제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훨씬 이제 상상력을 동원한 어떤 작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런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안에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세계관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컨셉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네네. 이제 레퍼런스 리서치가 굉장히 좀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 레퍼런스라는 게 그 저는 그런 나온 결과물들을 만든 사람들도 컨셉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책을 보듯이 그 사람들의 이런 지식을 좀 쉽게 얻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고증을 좀 우선 잘 많이 챙기는 게 사실 좀 오히려 내가 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 레퍼런스 스터디까지는 너무 재밌잖아요. 세상에는 너무 재미난 게 많고 사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머릿속으로 그냥 막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레퍼런스들이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뭐 네. 건축이면 건축, 크리처면 크리처, 진짜 뭐 이런 게 진짜 세상에 있어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좀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내 스타일로 소화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 디자인에 내가 소화를 해서 네네네네네. 또 이제 거기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제 다시 그 아웃풋을 하는 게, 거기서 이제 각자의 기술이 발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진님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음, 이 개구리 시장에 들어가는 프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증을 밟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우선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들어가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음, 집에 음, 대한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직 잡혀있지 않아서 우선 처음에는 가장 베이직이 되는 집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로 특징은 없지만 약간 어떤 식으로 붙어 있고 다양한 쉐입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티벳 쪽 배경이거든요. 음, 그래서 티벳 책을 사서 티벳에 있는 그런 작은 레퍼런스를 제가 아까 작은 레퍼런스들을 모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얘네를 특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씩 조금씩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처마 밑은 요렇게 엮이고 엮이는구나. 뭐 그다음에 끝은 요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서 좀 여러 가지 요소를 가고 그리고 제가 시장통이었기 때문에 시장통 이미지도 따로 좀 검색을 해서 왜 이게 여기 있고 여기 있는지 한번 스케치를 싹 다 했었어요. 싹 다 한 다음에 이걸로도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제가 아무래도 판타지 쪽에서 작업을 많이 했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판타지 작업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이제 어부의 집 그리고 이거는 뭐 가드너의 집, 뭐 가드 포스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개구리 프랍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맨 처음에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집을 그린 거라서 사실 특징은 없어요. 이거는 티벳에 있는 그 건물을 그냥 제 식으로 조금 더 강약을 좀 더 대비해가지고 줬을 뿐이지 그냥 제 스타일식으로 해석을 한 거고 음, 이제 음.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제 본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그리는 그 개구리 작업에 들어갈 법한 그 시장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악기상도 있을 것 같고 식료품상도 있을 것 같고 그 여기 가면 같은 걸 팔면 딱 괜찮겠더라고요. 공예품 음, 중에서 제가 음, 가면을 음, 선택한 거죠. 그래서 쉐입이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는 제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앞에 네. 단계가 제가 2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악기인데 악기 하면은 나오는 특징을 제가 생각을 해요. 악기 하면 증폭 그리고 퍼져 나간다.
그리고 좀 퍼져나가니까 오픈형이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긴 지붕을 달질 않았고요. 이거는 네모형이니까 여기는 우선 원형으로 가보자. 쉐입을 다르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원형으로 가고, 그리고 제가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막은 거는 여기 위에다가 생선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가 올 때 여기 식료품을 가려가지고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기능적인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뭐 서랍 같은 것도 놓으면은 쉐입적으로 재미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규모가 크게 잡았어요. 크게 잡은 이유가 얘는 이제 여기서 작업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는 오픈형을 하나를 했고, 그리고 여기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원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직각으로 되는 것을 하자. 그리고 공예품을 만들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일하는 곳은 그렇게 힘을 많이 쏟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짰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단계로 저는 좀 아이디어를 짰어요. 그러니까 고증 다음에 레퍼런스 찾고 그거를 좀 응용해서 기본적인 거 공부한 다음에 이 개구리 같이 좀 더 컨셉이 들어가는 걸로 발전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로 개구리로 제가 그리고 싶은 음. 걸로는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레퍼런스 하거나 할 때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되게 네, 재밌는 게 이제 그 연주님이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하시는 게 보여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네. 개구리들이 여기서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이제 네, 네, 그러면서도 맞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게임 회사에서 작업하셨던 이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가게들의 이제 그 뭐랄까, 쉐입, 컨트라스트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시고, 예, 네, 그래서 네, 네. 하나는 뭐 이제 뭐 오픈형, 하나는 둥근 모양, 하나는 직각의 더 큰 모듈, 그리고 하나는 이제 베이스로 깔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무난한 모양의 이제 가게.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보는 사람으로도 재밌지만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아티스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모듈화 시키기 너무 좋은 이제 그런 네, 구조가 맞아요.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보통은 하나만 하기에도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네네. 그 게임에 들어가는 기능적인 거 하나만 생각하기도 힘들고, 아니면 아티스트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생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완벽하게 융합을 시키시는 게 되게 내공이 보이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 이제 개인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정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제 스타일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전 디자인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첫 번째는 내러티브인데 이 캐릭터나 혹은 내가 여기서 플레이하는 유저 관점에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 혹은 유저가 어떤 캐릭터인지, 음, 내가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뭐 혹은 유저라면은 이게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릭터나 유저가 두 발이면은 훨씬 더 지능이 높을 거고 그쵸. 상대적으로 좀 더 진보된 건축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네 발 캐릭터면은 그만큼 지능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건축이 전반적으로 낙후되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캐릭터가 두 발이냐 네 발이냐에서부터 그 건축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음, 거기서부터도 제가 우선은 한번 소거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애니메이션가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움직일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가동이 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더라도, 최소 움직일 법하게만 디자인이 되면은, 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나, 그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좀 연관성이나 좀 개연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개연성이 결과적으로 연결이 돼서 설득력이 되는 디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북미풍을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다양한 그 디자인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실루엣의 강약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물론 이거는 어느 장르냐, 어느 작업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제 나름의 실루엣의 강중약을 좀 잡아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디자인이 비슷한 크기인 중중중으로 가면은 주제부나 사이드가 구별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강중약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좀 더 주제부가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죠. 그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듬감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실루엣 스케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쵸. 딱 강약이 크게 딱 봐야 보이는. 되니까. 네네네. 그거 우선 실루엣 잡아놓고 안에 나중에 나누는 거죠. 우선은 실루엣 잡고 안에는 나중에 나눈다 생각을 음, 음, 하고. 음. 그리고 이게 그 저는 근데 조금 약간 북미풍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북미 쪽에 조금 이제 뭐 네. 블리자드나 드림웍스 같이 좀 스타일라이즈된 그런 스타일을 네, 네, 좋아하시죠? 네. 그 저는 좀 강약 대비를 좀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막 가능하면 직선보다는 대각선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또 만약에 제가 리얼한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강약의 폭을 기존보단 좀 줄이겠죠? 이런 그렇죠. 예. 식으로 저는 실루엣의 강약을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 음, 음.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처음에는 딱히 엄청 디테일하게는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간략한 실루엣만 잡고 디자인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제 프리랜서니까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은 뭐 제가 아무리 북미풍을 그리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람이라는 부분만 어필을 잘 한다면은 저한테는 그 활용이 가능한 범주 뭐 다른 풍이더라도 얼마든지 컨택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본기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네. 분명히 아침을 그리고 있었는데 해가 사라진다든지. 해 뜰 그래서 때 이제 한번 그려보셨어요? 해 뜰 때 진짜 힘들어요. 저 망했어요.